평범한 꽃집 할머니인 줄 알았던 그녀. 하지만 병원에서 예비 며느리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본 순간 30년 동안 숨겨왔던 창립 이사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홍대 입구역 3번 출구에서 골목 2개를 지나면 작은 꽃집 하나가 나타납니다. 옹기꽃방이라는 소박한 간판 아래로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손님을 맞이하죠. 이곳의 주인 박만옥은 올해 68입니다. 주름진 손으로 꽃대를 자르고 물을 갈아주고 포장지를 정성스럽게 접는 모습은 30년 세월이 만들어낸 풍경이었습니다. 만옥은 매일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8시에 닫습니다. 그 사이 시간 동안 그녀는 꽃을 만지고 손님과 이야기하고 가끔은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평범한 동네 꽃집 할머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박만옥은 30년 전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의료그룹의 공동 설립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수백억 원대의 투자 결정을 내리고 병원 건립 현장에서 첫 삽을 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작은 꽃집을 하면서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투자자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개발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박지훈, 지훈은 어머니가 평생 꽃집만 운영해온 줄 알고 있습니다. 만옥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녀는 아들에게 권력 있는 어머니가 아닌 그저 따뜻한 꽃집 주인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만옥은 아침부터 가게 한쪽에서 작은 꽃다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란 프리지아와 하얀 백합, 그리고 연보라빛 스토크를 조심스럽게 엮어냅니다. 이 꽃다발의 주인은 서유라, 아들 지훈이 2년째 만나고 있는 연인이자 간호사입니다. 며칠 전 지훈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유라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병원에서 VIP 보호자 때문에 좀 지쳐 보여요. 만옥은 그 말을 듣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라는 자신이 본 며느리감 중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밤늦게까지 차트를 확인하며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응원꽃이라도 보내줘야지. 만옥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꽃을 골랐습니다. 프리지아는 희망을, 백합은 순결한 마음을, 스토크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모두 유라에게 어울리는 꽃이었죠. 꽃다발을 완성한 만옥은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카디건에 편한 바지, 꽃을 손질하며 걸치고 있던 앞치마. 그녀는 그 모습 그대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만옥이 도착한 곳은 서울 중심부의 대형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유라가 근무하는 곳이자 아이러니하게도 만옥 자신이 30년 전 설립에 참여했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고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이 각자의 사연을 안고 오가는 곳입니다. 만옥은 안내 데스크에서 유라가 근무하는 VIP 병동 층수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2층에서 문이 열렸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일반 병동의 분주하고 활기찬 느낌과는 달리 VIP 병동은 조용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는 넓고 깨끗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죠. 만옥은 간호사 스테이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도 저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공격적인 어조가 복도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만옥은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 병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 앞에는 만옥의 발이 멈췄습니다. 서유라였습니다. 간호사복을 입은 유라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제대로, 진심으로. 남자는 강세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초반 대형 건설사의 부사장이자 병원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이었죠. 그는 유라 앞에 서류 몇 장을 던져놓고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강세훈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그게 뭐야? 진심이 없잖아. 다시. 그 옆에는 수간호사 오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유라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라 씨, VIP 보호자분 기분을 맞춰야 병원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교육이에요. 빨리 제대로 사과하세요. 유라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느라 온몸이 긴장되어 있었죠.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만옥은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이 흔들렸습니다. 오랜 세월 꽃만 만지며 살아온 그녀의 얼굴에서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눈빛만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세훈은 유라를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주제의 환자 차트도 제대로 못 읽어? 내가 요청한 검사 일정이 왜 틀렸어? 이게 두 번째야, 두 번째. 사실 그것은 유라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처방 변경이 늦게 전달되었고 유라는 그저 기존 일정대로 움직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수간호사도 옆에 서 있던 다른 간호사들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VIP 보호자한테 이런 식으로 일하면 우리 병동 전체가 욕먹어요. 오미정 수간호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20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병동을 관리해 왔습니다. 후원자를 우선시하고 직원들에게는 참으라고 가르쳤죠. 유라 씨, 당신이 여기서 버티고 싶으면 배워야 해요. VIP 보호자 기분 맞추는 것도 간호사 업무예요.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만옥이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한 손에는 꽃다발을, 다른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만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강세훈이 만옥을 발견하고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뭐야, 꽃 배달 왔어요? 지금 상황 보이죠?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입 다무쇼. 만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순간 복도 전체가 정지했습니다. 강세훈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만옥을 쳐다봤습니다. 수간호사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VIP 보호자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뭐라고요? 강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라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라야, 일어나. 유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만옥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일어나, 아가야. 내가 무릎 꿇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만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만옥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강세훈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군데 감히. 만옥은 그제야 강세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소. 하지만 여기서 사람을 무릎 꿇린 당신이 누구든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요. 뭐라고요? 당신 지금 나한테. 만옥은 가방에서 작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된 카드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의료재단 창립이사 신분증이었습니다. 신분증 앞면에는 박만옥이라는 이름과 함께 의료재단 창립이사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병원 설립 당시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만옥은 그것을 강세훈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가 이 병원 첫 삽들 때 사인한 사람이요. 30년 전 이 땅이 공터였을 때 내가 여기 서 있었소. 강세훈은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간호사 오미정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했지만 창립이사의 얼굴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창립 멤버들은 이미 경영에서 손을 뗐고 기록으로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만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병원이 사람을 살리는 곳이길 바라며 돈을 넣었소. 환자와 의료진이 서로 존중하는 곳이길 바랬소. 그런데 지금 내가 뭘 본 거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무 잘못도 없이 무릎 꿇고 있는 걸 봤소. 당신 같은 사람 기분 맞추라고. 며느리? 오미정 수간호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유라와 만옥의 관계를 이해했습니다. 만옥은 유라를 자신의 옆으로 당겼습니다. 유라는 아직도 떨리는 몸으로 만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유라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내 잘못이 뭐였어? 유라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검사 일정대로 했어요. 근데 처방이 바뀐 걸 제가 늦게 확인했어요. 그래서 보호자분께 잘못된 일정을 말씀드렸고, 그게 다야? 네, 그게 다예요. 만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강세훈을 돌아봤습니다. 들었소? 이 아이는 의사가 준 정보를 전달했을 뿐이요. 잘못이 있다면 시스템의 문제지 이 아이 탓이 아니요. 강세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환자 보호자로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권리? 만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이 VIP라고 해서 사람을 무릎 꿇릴 권리는 없소. 돈이 많다고 해서 의료진을 모욕할 권리도 없소. 복도에 서 있던 다른 간호사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놀란 표정으로, 어떤 이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만옥을 바라봤습니다. 만옥은 수간호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미정 당신, 수간호사 같은데 당신은 왜 가만히 서 있었소? 오미정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저희 병동은 VIP 보호자분들의 만족도가 중요해서. 만족도? 만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만족도 관리요? 그게 당신이 배운 간호 철학이요? 오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전화를 몇 통 할 거요. 가만히 서서 보시오. 만옥의 첫 번째 전화는 병원 본부장에게 걸렸습니다. 본부장실입니까? 나 박만옥이요. 의료재단 창립이사. 지금 당장 VIP 병동 12층로 올라오시오. 5분 안에. 목소리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재단 이사장에게 걸렸습니다. 이사장님, 박만옥입니다. 오랜만이죠. 병원 VIP 병동에서
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각 조사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전화는 의료정책실장에게 걸렸습니다. 정책실장님, VIP 병동 전면 감사 요청합니다. 후원자 갑질 건으로요. 관련 내용은 제가 다시 찾아가서 말씀드리죠. 강세훈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수간호사 오미정은 벽에 기댄 채 말을 잃었습니다. 만옥은 전화를 끊고 유라에게 말했습니다. 유라야, 내가 오늘 겪은 일을 모두 기록해. 날짜, 시간, 누가 뭐라고 했는지 다 적어.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5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본부장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만옥을 보자마자 굳어졌습니다. 창리비사님 어떻게? 설명은 나중에 하겠소. 지금 이 상황부터 정리하시오. 만옥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라가 무릎 꿇은 것, 강세훈의 폭언, 수간호사의 방조,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본부장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 일을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강세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병원의 주요 후원자입니다. 제가 이 병원에 얼마나 많은 기부를. 닥치시오. 만옥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당신의 돈이 사람을 짓밟을 권리를 사는 건 아니오. 여기는 돈으로 사람의 존엄을 파는 곳이 아니오. 본부장이 강세훈에게 말했습니다. 강세훈 씨, 일단 병실로 돌아가 주십시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호자 면담은 금지됩니다. 뭐라고요? 제가 지금 당장 돌아가지 않으시면 보안요원을 부르겠습니다. 강세훈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결국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본부장은 오미정 수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오 수간호사, 당신도 징계 대상입니다. 일단 오늘은 조기 퇴근하고 내일 인사팀으로 출근하십시오. 오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그저 병동을 운영하기 위해. 변명은 조사 과정에서 하십시오. 그날 밤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재단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고 의료정책실은 VIP 병동 전체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5년간의 보호자 컴플레인 기록, 직원 면담 기록, 내부 규정 모두가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VIP 병동에서만 23건의 직원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묻혔거나 참으라는 지시로 끝났습니다. 수간호사 오미정은 병원 평판을 위해 이러한 사건들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왔습니다. 강세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보호자였습니다. 간호사에게 폭언을 하고 사소한 실수에도 과도하게 반응하며 심지어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병원에 큰 금액을 기부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만옥은 재단 이사회에 참석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사람의 존엄을 팔았다면 이 병원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후원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자를 살리는 의료진이 중요합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세훈 보호자 병원 출입 연구 제한, 오미정 수간호사 직위해제 및 징계조사, VIP 병동 직원 인권 보호 정책 전면 개편, 보호자 갑질 신고 시스템 구축,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 의무화. 결정은 빠르게 실행되었습니다. 강세훈은 다음 날 아침 병원 측으로부터 출입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대동해 항의했지만 병원 측은 단호했습니다. 귀하의 행동은 의료법 및 병원 내규를 위반했습니다. 법적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오미정 수간호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는 수년간 후원자 편을 들며 직원들의 정당한 항의를 묵살해왔습니다. 유라는 이틀 동안 병가를 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누워있으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릎 꿇었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고 강세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간호사로서 부족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책과 수치심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만옥이 유라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과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라야, 문 열어. 유라는 부스스한 머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만옥은 아무 말 없이 유라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가야. 다 괜찮아. 그 순간 유라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만옥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말 안 해도 돼.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거 나는 알아. 만옥은 유라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죽을 데워왔습니다. 먹어. 아무것도 안 먹었지?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죽을 먹었습니다. 만옥은 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유라야, 내가 간호사가 된 이유가 뭐였어? 유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환자들을 돕고 싶어서요. 아픈 사람들 곁에 있어주고 싶어서요. 그래. 그게 내 본질이야. 그 마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만옥은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사람을 세우는 사람과 사람을 무릎 꿇리는 사람. 넌 전자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거야. 유라는 고개를 들어 만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릎 꿇었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시스템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만옥은 유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가 다시 병원에 돌아갈 때 이제는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 내가 보장할게. 일주일 후 유라는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VIP 병동은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 곳곳에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의료진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호자 갑질은 법적 조치 대상입니다. 신고는 익명으로 보호됩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는 새로운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위급 상황이나 보호자 갑질 발생 시 즉시 보안팀과 본부장실에 연결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유라가 스테이션에 들어서자 동료 간호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유라 언니 괜찮아요? 우리 다 유라 언니 편이에요. 이제 아무도 우리 함부로 못 대해요.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유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수간호사가 유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유라 간호사님, 앞으로 이 병동은 직원이 먼저입니다. 환자를 잘 돌보려면 의료진이 먼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게 새로운 방침이에요. 유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유라는 환자 병실을 돌며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환자들은 여전히 아팠고 보호자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라는 다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아이고, 우리 간호사 왔네.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 다행이에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유라에게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간호사가 된 이유였으니까요. 한 달 후 만옥은 병원 이사회에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엔 감사 보고회였습니다. VIP 병동의 변화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보호자 갑질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직원 만족도는 30% 상승했고 환자 만족도 역시 개선되었습니다. 의료진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환자 케어의 질도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이사장이 만옥에게 말했습니다. 창립이사님, 이 모든 것이 선생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본질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만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저 우리가 처음 이 병원을 세울 때의 약속을 지킨 것뿐이요. 사람을 살리는 곳, 사람을 존중하는 곳.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었소.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다시 물러날 거요.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니까. 이사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물러나신다니요? 아직 해주실 일이 많으신데. 만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꽃집 주인이요. 그게 내 자리요.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가야 하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대신 매 분기마다 직원 인권 보고서를 받고 싶소.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개입할 거요.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병원에서 사람이 무릎 꿇는 일은 없을 거요.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옹기꽃방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유라와 박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유라가 하고 싶은 말이 있대. 유라는 만옥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만옥은 유라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유라야, 내가 했던 말 기억하지? 네. 제가 무릎 꿇을 곳은 딱 하나뿐이라고. 그래. 내 결혼식 날 부모님께 절 올릴 때뿐이야. 만옥은 유라와 지훈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뭔가 할 말 있는 거 아니야? 지훈이 어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만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세 사람은 꽃집 안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프리지아 향기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가을에 열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라의 병동 동료들, 지훈의 회사 동료들, 그리고 만옥의 오랜 친구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유라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만옥은 앞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패백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라와 지훈은 양가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큰 절 올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만옥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라야, 이게 내가 무릎 꿇어야 할 유일한 자리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감사함을 전하는 자리.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평생 잊지 않을게요. 결혼식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유라와 지훈은 신혼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고 만옥은 다시 꽃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옹기꽃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 유라가 일주일에 한 번씩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야간 근무가 없는 날이면 만옥과 함께 꽃을 다듬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에서 신규 간호사들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 무슨 교육이었어? 인권 교육이요. 이제 신규 간호사들은 첫날부터 배워요.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권리를. 만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거지. 유라는 프리지아를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후배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언니, 혹시 VIP 보호자가 무리한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요. 뭐라고 대답해? 일단 규정대로 하라고 해요. 그리고 안 되면 신고하라고요. 만옥은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 전 무릎 꿇고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유라야. 내가 그렇게 전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음 세대를 바꾸는 거야.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옹기 꽃방에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손님들이 북적였습니다. 만옥은 빨간 포인세티아와 하얀 수선화를 준비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한 젊은 간호사가 꽃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기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네, 어서 오세요. 무슨 꽃을 찾으시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하는 병원이 바로 이 근처인데요. 선배 간호사들이 여기 사장님이 전설 같은 분이시라고. 만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전설? 네, 몇 달 전에 VIP 병동에서 일어난 일 아시죠? 그 일이 병원 전체에 소문났어요. 창립 이사님이 직접 나서서 직원을 지켜주셨다고. 간호사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보호자가 저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근데 이번엔 제가 참지 않았어요. 신고했어요. 그래서 수간호사님이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보호자한테 경고하고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셨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대요. 만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거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사장님이 바꿔주신 거잖아요, 병원을. 만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바꾼 게 아니요. 당신들이 바꾸는 거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서로를 지켜주고 그렇게 하나씩 바꾸는 거요. 그녀는 간호사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응원의 마음이요. 간호사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다음해 봄, 옹기꽃방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라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만옥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고 유라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건강한 아기 낳을게요. 그래, 우리 유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챙겨줄게. 그날부터 만옥은 며느리를 위해 특별한 꽃차를 준비했습니다. 임산부에게 좋다는 캐모마일과 라벤더를 섞어 만든 차였습니다. 유라는 일주일에 2번씩 꽃집을 찾아와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태어나면 뭐라고 부를까요? 글쎄, 우리 지훈이가 정하겠지. 저는요, 아기한테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만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 이야기? 네. 어떻게 할머니가 엄마를 지켜줬는지, 어떻게 병원을 바꿨는지, 그런 이야기를요. 유라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처럼요. 만옥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라야, 너도 이미 누군가를 지키고 있어. 내 환자들을, 내 후배들을, 그리고 이제 내 아기를. 두 사람은 봄 햇살이 비치는 꽃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가을이 되었고 유라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옹기였습니다. 지훈이 제안한 이름이었습니다. 엄마의 꽃집 이름에서 따왔어요. 옹기 꽃방. 우리 딸도 세상에 온기를 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요. 만옥은 갓 태어난 손녀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옹기야, 우리 옹기. 아기는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후 유라와 아기는 한동안 만옥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만옥은 며느리와 손녀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넌 쉬어. 산후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만옥은 아기를 안고 꽃집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옹기야, 여기가 할머니 가게란다. 여기서 할머니는 30년 동안 꽃을 팔았어. 그리고 여기서 내 엄마를 처음 만났지. 아기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옹기야, 세상은 가끔 힘들 거야. 내가 무릎 꿇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도 올 거야. 하지만 기억해. 넌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누구든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만옥은 손녀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힘들 때는 할머니가 있다는 걸 기억해.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5년이 흘렀습니다. 옹기는 건강하게 자라 이제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유라는 병원으로 복직했고 이제는 선임 간호사가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만옥은 여전히 꽃집을 운영하며 손녀를 돌봤습니다. 옹기는 할머니의 꽃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이 꽃 이름 뭐예요? 이건 프리지아란다. 노란색이 예쁘지? 예쁘다. 엄마 줄래요? 그래, 엄마한테 줘.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옹기는 작은 손으로 프리지아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 유라가 퇴근 후 꽃집에 들렀습니다. 옹기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엄마한테 꽃 줄 거예요. 그래, 우리 옹기가? 유라는 딸이 건넨 프리지아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만옥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라야, 내가 처음 병원 갔을 때 내가 준 꽃 기억나? 네, 프리지아였죠. 그래, 희망을 뜻하는 꽃이야. 그때 내가 내게 주고 싶었던 건 꽃이 아니라 그 의미였어.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유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그때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중요한 건 지금이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만옥은 며느리와 손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넌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되었고 누군가의 선배가 되었어. 내가 배운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지. 몇 년 후 유라는 병원에서 교육 담당 간호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신규 간호사들에게 기본 교육뿐만 아니라 인권 교육, 환자, 응대, 위기 대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첫 교육날 유라는 강의실에 들어선 신규 간호사들을 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교육 담당 서유라 간호사입니다. 신규 간호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유라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병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힘든 환자, 까다로운 보호자, 긴 야간 근무.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유라는 화이트보드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환자든, 보호자든, 선배든, 의사든. 여러분은 전문 의료인이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한 신규 간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 만약 VIP 보호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라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안 되면 신고하세요. 우리 병원에는 보호 시스템이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나눴습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VIP 보호자한테 무릎 꿇고 사과한 적이 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실수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유라는 신규 간호사들을 한 명 한 명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고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날 저녁 유라는 꽃집을 찾아갔습니다. 만옥은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신규 간호사 교육 첫날이었어요. 그래, 어땠어? 유라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몇 년 전 일을요. 만옥은 차를 따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야. 후배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요. 만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변화야, 유라야. 내가 겪은 일이 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된 거지. 그게 우리가 만든 변화야. 유라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어머님이 안 오셨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왔잖아. 네, 오셨죠.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만옥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라야, 내가 한 건 그저 당연한 일이었어. 가족을 지키는 것,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 그게 다였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거지.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옹기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만옥은 75이 되었지만 여전히 꽃집을 운영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주 3일만 가게를 열고 나머지 시간은 손녀와 함께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옹기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할머니가 병원을 만드신 분이래요. 만옥은 손녀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란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왜 병원을 만드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서. 옹기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꽃집을 하세요? 만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꽃도 사람을 살리거든. 다른 방식으로. 슬픈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기쁜 사람에게 축하를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그럼 꽃이 더 좋아. 만옥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둘 다 좋단다.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 거야. 옹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커서 사람을 돕는 일 할래요. 엄마처럼. 그래, 우리 옹기. 내가 원하는 거 하렴. 할머니는 언제나 응원할게. 그해 겨울, 만옥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세를 고려하면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지훈과 유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옥은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괜찮아. 엄마, 무슨 소리예요? 수술 받으셔야 해요. 알아. 받을 거야.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았거든. 유라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요? 만옥은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옹기 결혼식 봐야지. 그리고 증손주도 봐야 하고.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만옥은 한 달간의 입원 치료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옹기는 매일 할머니 곁에 머물렀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아니야, 이제 괜찮단다. 제가 할머니한테 꼭 가져왔어요. 병원에서 엄마가 주셨어요. 옹기가 건넨 것은 노란 프리지아였습니다. 만옥은 그 꽃을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우리 옹기. 할머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프리지아란다. 희망을 뜻하는 꽃이야. 옹기는 할머니 옆에 앉아 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희망 가지세요. 빨리 나으시라고요. 만옥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 힘낼게. 봄이 왔습니다. 만옥은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꽃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유라와 옹기가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무슨 소식인데? 제가 간호부장으로 임명됐어요. 만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 며느리가? 네. 이제 저는 병원 전체의 간호사들을 책임지게 됐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데? 유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국 병원 간호사 인권보호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 병원에서 시작된 변화를 다른 병원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만옥은 서류를 읽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한 병원만 바뀌어서는 안 되지. 전체가 바뀌어야 해. 옹기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엄마 도울 거예요. 커서요. 만옥은 손녀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그래, 옹기야. 내가 커서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세 사람은 꽃향기가 가득한 가게에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년 후 유라의 전국병원 간호사 인권보호 네트워크가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전국 50개 병원이 참여했고 각 병원의 간호부장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출범식 날 만옥도 참석했습니다. 강단에 선 유라는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간호부장님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의료진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환자 보호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VIP라는 이유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분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제 시어머니이자 이 병원의 창립이사이신 박만옥 선생님입니다. 유라는 객석에 앉아있는 만옥을 가리켰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릎 꿇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라고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만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라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싸울 것입니다. 의료진이 존중받는 환경을 위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한 병원을 위해,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날 저녁 옹기꽃방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유라와 지훈, 옹기, 그리고 유라의 병원 동료 몇 명이 모였습니다. 만옥은 모두를 위해 꽃차를 준비했습니다. 축하해, 유라야. 내가 이룬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만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건 그저 문을 연 것뿐이야. 그 문을 통과해서 길을 만든 건 너야. 옹기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유라의 동료 간호사 한 명이 만옥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병원에도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만옥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누군가를 지켜주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한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옹기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옹기는 할머니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결정했어요. 뭘? 대학에서 간호학 공부할 거예요. 만옥은 놀란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엄마처럼? 네. 엄마가 하는 일이 정말 멋있어 보여요.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만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옹기야, 그건 쉬운 길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중요한 건 사람을 위한 일을 하는 거라고. 만옥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옹기가 많이 컸구나. 유라도 딸의 결정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옹기야, 정말 간호사가 되고 싶어? 네, 엄마. 저도 엄마처럼 후배들을 가르치고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요. 유라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일할 때쯤이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일 거야. 하지만 여전히 싸워야 할 것들이 있을 거야.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의 손녀고 엄마의 딸이잖아요. 만옥은 여든이 되었습니다. 이제 꽃집은 일주일에 이틀만 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꽃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만옥은 가게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병원 경영진실을 떠나던 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용히 살고 싶다. 권력도 명예도 필요 없다. 그저 꽃과 함께 살고 싶다. 하지만 인생은 그녀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 꿇는 걸 보았을 때 그녀는 알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가게 문이 열리고 유라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추운데 여기 혼자 계세요? 생각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을요? 만옥은 며느리에게 차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 내가 처음 이 가게에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유라는 미소 지으며 앉았습니다. 저도 그날 기억해요. 어머님이 제게 꽃다발을 주시려고 병원에 오셨죠. 그래. 그리고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지. 어머님 인생이요? 만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살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무릎 꿇는 걸 보고 알았지.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유라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간호사도 그만뒀을 거고 옹기도 낳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넌 강한 아이야. 혼자서도 일어섰을 거야. 하지만 어머님이 옆에 계셨기에 더 빨리,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해 봄 만옥은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져 있었고 의사들은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훈과 유라 그리고 옹기는 매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만옥은 병실 창가에 앉아 봄 햇살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야, 봄이. 왜요, 할머니? 옹기가 물었습니다. 봄에는 모든 게 다시 시작되거든. 꽃이 피고 나무가 잎을 틔우고 새들이 돌아오고. 만옥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옹기야, 할머니가 없어도 봄은 계속 올 거야.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는 충분히 살았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유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옹기가 간호사 되는 거 보셔야죠. 만옥은 며느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라야, 난 이미 봤어. 옹기가 어떤 간호사가 될지. 너를 보면 알아. 그녀는 옹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옹기야, 약속해. 할머니처럼, 엄마처럼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옹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할머니. 만옥은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직원들, 간호사들, 만옥이 도왔던 사람들, 그리고 꽃집 단골 손님들. 한 젊은 간호사가 영정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유라는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유라와 옹기는 옹기 꽃방으로 갔습니다. 가게는 텅 비어 있었지만 여전히 꽃향기가 맴돌았습니다. 엄마, 이제 가게는 어떻게 돼요? 유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계속 열 거야. 할머니가 그렇게 원하셨을 것 같아. 제가 도울게요. 그래, 같이 하자. 10년 후, 옹기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할머니가 창립한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신규 간호사 오리엔테이션 날 그녀는 VIP 병동을 지나갔습니다. 복도 벽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만옥 창립이사 기념 의료인 인권 헌장. 옹기는 그 명판 앞에 멈춰서서 조용히 읽었습니다. 모든 의료인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도 의료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환자와 의료인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이다. 이것이 우리 병원의 약속이다. 옹기는 명판에 손을 대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약속 지키러 왔어요. 그날 저녁 옹기는 퇴근 후 옹기 꽃방으로 갔습니다. 유라가 가게에서 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첫 출근 어땠어? 좋았어요. 병원이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옹기는 프리지아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꽃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셨죠? 그래. 희망을 뜻하는 꽃이라고 하셨어. 옹기는 꽃을 코에 가져다 대고 향기를 맡았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가 왜 꽃집을 하셨는지. 왜? 꽃은 사람을 살리니까요. 병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전하고. 유라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옹기야. 넌 할머니를 제대로 이해했구나. 두 사람은 꽃향기가 가득한 가게에서 조용히 꽃을 정리했습니다. 마무리 뿌리에서 꽃까지. 옹기 꽃방은 여전히 홍대 골목에 있습니다. 이제는 유라와 옹기가 함께 운영합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꽃을 다듬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가게 한쪽에는 만옥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박만옥. 어느 날 젊은 간호사 한 명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옹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실은 제가 오늘 병원에서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선배들이 여기 오면 위로가 된다고 해서요. 옹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꽃을 골랐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프리지아예요. 예쁘네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희망이요. 힘든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의미예요. 간호사는 꽃을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힘내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간호사가 가게를 나간 후 유라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투가 똑같네. 옹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머니 손녀잖아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옹기는 할머니 사진 앞에 오늘 남은 꽃 중 가장 예쁜 프리지아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잘 지냈어요. 할머니 약속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유라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도요, 할머니.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만옥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만옥은 꽃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옹기 꽃방에 불이 꺼지고 골목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에서는 여전히 꽃향기가 맴돌았습니다. 프리지아의 향기, 백합의 향기, 장미의 향기. 그 향기는 골목을 지나 거리로, 거리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듯이, 마치 한 세대의 사랑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듯이, 그렇게 옹기는 계속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권력이나 돈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사랑입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한 가족을 바꾸고, 한 가족의 변화가 조직을 바꾸고, 조직의 변화가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때, 당신은 단순히 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옹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만드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 힘. 당신도 누군가에게 옹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